어제 네이버 실검에 가속 더 있었던 게 조국 여배우였죠. 조국이 밀어준 배우가 있다고 하는 폭로가 있었는데 김용우 부장 했죠. 이분 가로세로 연구소에도 나오시고 유튜브로 정치 이슈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무튼 저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결혼한 톱스타 여배우가 있는데 그분은 이미 이혼했지만 기자로 안 나와서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조국이 이 배우를 밀어줘서 갑자기 작품과 광고에 많이 출연했다. 조국이 이 배우를 밀어줬다는 사실을 조국 동생이 말하고 다녔다. 이거요. 그런데 이 영상이 뜨자마자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금 쪽에서 조금쯤 여배우는 원료민용 사더치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여배우도 조국 여배우 시목 A씨 변호사 선입글 이용 설황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용우 부장을 전혀 여배우의 이름을 언급 안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지목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실명을 말 안 해도 저럴 수가 있나. 어쨌든 제 느낌상으로는 조국과 여배우로 연관지어 언급한다는 게 굉장한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는 김용우 부장은 연예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뭔가 대중의 이목을 집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팩트가 있다. 사실 확인이 됐다. 너무 명확해. 서실명을 거론해 도 소속을 못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영상에서 언급하셨는데 그걸 진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잘 안 되면 저쪽에서 잘하는 거 있죠. 프레임 씌워서 다 구하라고 쳐버리는 뭐 김용우 부장 이렇게 이목을 받고 집중받는 이슈를 갖고 와서 대중 눈이 보고 있을 때 알 부분이 별거 아니고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셨다고 하면 바로 저쪽에선 허위 선도가 짠 울수 유포잘로 프레임을 씌우겠죠. 그럼 가로세로 연구소도 가짜 들수 유포자가 진행하는 방송이다 라고 하면서 선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조급 다른 입장에서 걱정되는 거야. 최근 방송에서 김용우 장이 그래도 다 자기한테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누구의 글이나 말이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 CCTV 이런 걸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반대로 언론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김용우 부장을 까고 싶어서 막 알려줬는데 누굴 되고 오냐며 콩과 해.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부적이 필요하죠. 히트 부족이 필요한 추질라서 혼과 해가 누굽니까? 예전에 자기가 뭐 민간 잠수부라고 하면서 장비도 지원 안 되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장례 십자가 또 다 준비되어 일단 소리도 했던 사람이에요. 해양경찰이 민간 잠수부들에게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둥 유가족 대표 역에는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라고 말했다는 둥 굉장한 거짓 선동을 했죠. 저 거짓 말들을 듣고 전 국민이 분노해서 정부를 굉장히 비난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런 거짓 허위로 국로까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 판결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홍바에는 진실이었다. 그 당시 혼다엘의 허언증이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김용우 부자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홍반해를 허언증이라고 선동한 김용우는 예전부터 갖지 않을 수포자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이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거죠. 물론 홍가에는 문제를 받았죠. 근데 판결을 보면 1, 2심 재판부는 민관 합동 구조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있었다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1, 2심은 저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어때 뭐 역시 이해양 사고를 기반으로 이해한 사고를 기반으로 세워진 정부라서 그런지 자기네들이 입장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보이겠죠. 참 사법부도 희망도 기적도 없어 보이죠. 대법원 재판부는 정부나 국가기관은 업무 수행과 관련해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고 판시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까 명예훼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
혼과 인터뷰가 거짓이 더 나니 더 그건 상관하고 일단 그 목적이 좋아. 그리고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 잊을라는 거죠. 그러면서 저걸 들고 와서 혼과 애는 정의로운 피해자 이러면서 그 선 동안 나쁜 사람은 김용호 무장이다. 이 사람이 실제 조국까지 폄훼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재즈난의 언론사 수준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김용호 부장님의 이 게임에서 확실한 팩트가 있다고 하니까 빨리 저도 그 증거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또 혼다 이를 비미로 김용호 구장을 깔라고 하는데 적당히 좀 해. 판결문을 봐도 문제받았다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의 안주격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 같다. 여기서 위장이론은 뭐냐면 위에 아까 조국 가족이 42억 빚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동생 무인 240억까지. 지금 계속 소송 재테크하면서 돈을 불리고 있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돈을 받으면 그 42억 갚아야 되잖아. 조국 동생과 부분이가. 그러니까 서류상이 오늘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이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 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걸리는 게 없지. 돈만 하도 안 갚아도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위장이론이란 말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까지 동생 부부의 카톡에는 부부가 다란히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주민들도 보름 전까지 같이 사는 거 봤다라고 하죠. 게다가 이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조금 동생 이혼했다는 그 부인 조금 어머니가 같은 밀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혼 4년 뒤에도 함께 제빵 사업 동생은 대표 전처는 최대 주주 당연히 의심이 이 조모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여기서 조국이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조국 동생 부인의 빌라에 조국 엄마가 그리고 그 돈은 조국 부인이 빌려주고 또 2017년에는 조국 부인 아파트를 그 이유는 동생 부인이 사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얽혀 있어요. 10년 전에 이혼한 사람들이 이런 와중에 조국이 하나도 몰랐을 수가 있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딸이 학교에서 2번이나 낙제를 해서 유급을 당했는데 6학기 연속으로 작품을 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보통 태아 아닌가? 평균 도모 따라가는데 6학기를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아 상식적이지가 않죠. 게다가 조씨를 제외한 6명이 모두 단 한 차례만 자금을 받았고 여러 명이 장학금을 나눠 가졌다. 4명에 150만원 주명 200만원씩 수령했지만 조씨는 200만원씩 나홀로 장학금을 6학기 연속으로 받았다. 제 학생이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이어서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원래 성적이 우수하고 나가기가 곤란한 와싸우한테 주는 자금으로 알고 있었는데 관계자는 2016년부터 조국 딸에게 줄 때에는 아예 장학금이 들어올 때부터 그 학생 이름으로 지정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딸 지점 장학금이었죠. 그리고 이 자금을 준 교주가 한 해명 있어요. 조씨가 1학년 때 학생량이 워낙 많다 보니 낙제를 하게 됐는데 저는 공부를 아예 포기하려 하길래 포기만 안 하면 장학금을 줄 테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준 보시라 고 말했다. 굉장히 친절한 교도 아닙니까? 한 개 학생에게 대학 교주와 포기하지 말라면서 장학금을 줄 테니 제발 열심히 해달라고 하는데 눈물 날 것 같죠. 설립 어선진과 헬렌 켈러를 보는 것 같아요. 전문이 별로 없었나 봐. 저런 교수님을 못 만나서 내 얼마나 포기했었는데 혹은 저 조금 딸과 같이 다닌 학생들이 운이 없었죠. 왜냐하면 조금 딸 때문에 장학금 기회를 뺏겼으니까 저 사모펀드 몇십억씩 투자하는 그런 애한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도 자금 안 돼요. 그러니까 너네 부모님 잘 만났어야지. 갑자기 정유라가 트위터에서 한 말이 생각나죠. 정유라, 능력 없으면 부모를 원방에 있는 부모 가지고 감너라, 배너라 하지 말고 통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이거 조금 트위터 열려 죄송합니다. 또 이런 말을 했죠. 참 정의로 오셔. 저 딸에게 주번 6을 준 교수는
부학장에서 해임이 됐어요. 어머 무서워서 유급 주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비롭고 아름답게 장학금을 준 교자는 조국 민정수석. 일대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 의료기관을 이끌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죠. 왜 하필 조국 딸에게 특혜를 준 교수가 이런 자리에 조국이 민정수석 일대 요직을 차지할 수 있었는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게다가 이 딸이 다니는 부자는 의거가 돼서 최초로 대통령 주치의가 임명됐어요. 아, 왜 이렇게 우연히 받을까?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이 조국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18살 때 의학용어 1도 모르는 문과 학생이 2주 만에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등록이 됩니다. 공동저자도 아니에요. 그 논문의 가장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죠. 그냥 그 사람이 썼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은 정식으로 국내 학회지에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돼. 문과 18살 학생이 의학 논문을 서용워 천재. 그래서 유급을 2번이나 당했지만 또 천재라서 장학금도 받았죠. 그 논문을 보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교생이 스스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소 273개 실험의 67시간들은 연구 과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공범 저자인 교수는 진짜 충격이다. 그 학생이 제1저자로 올라갔느냐, 고등학생이 무슨 장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제1저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놈의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기특해, 1저자 등 제 부탁은 없었다. 히트카드 파이트 뭔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기특한 미인나 뭐죠. 2주 만에 그 기특하게 나온 거 보니까. 그러나 밝혀진 바로는 이 지도교수 아들과 조국 딸이 또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에요. 뭐 엄마들끼리 뭐가 있었나? 아, 그래서 더 기특한 미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받아요. 그리고 저 인턴에 가게 된 그 자체만으로도 유혹이 많습니다. 공문을 통해 간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추천해서 갔다고 하죠. 참 뭔가 많죠. 평소에 무시험 진학 의혹까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딸이 평생 한 번도 필기시험을 안 치고 한영외고의 고려대 부산의학전문대를 갈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한영외고는 무슨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귀국자 전역으로 들어갔고 고려대는 이번에 논문 적어 제1저자로 들어가면서 왜 대문과 생이 고려대 공대로 수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부산대 의전원은 조금 달 의학 입문 검사 점수미 제출 전형으로 입학 그냥 면접만 맞다는 거예요. 참고로 조국의 모친은 부산대 출신으로 많은 미술 작품을 부산대에 기부하고 동문회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고 합니다. A 교수는 박 이사장이 소녀의 낙제로 크게 상심하자 간호 대책에서 먼저 장학금 지급을 건의해 왔다고 전했다.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손녀가 욕을 당해서 상심한다고 하니까 학교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먼저 권유합니다.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죠. 영향력이 문제라는 거예요. 입학할 때 나 학교 생활에서 없어지 하는 거냐고. 구린내가 나도 너무나 줘. 대학교 장학금을 무슨 상심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영역입니다. 종류라는 굉장히 나름 노력형 인간이었어요. 최소한 의대를 가서 사람을 죽이진 않을 거 아냐. 말이나 타지.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엄청. 그리고 위장 전입 의혹도 있죠. 또 부동산 위장 매매 의혹도 있죠. 법적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조국이죠. 근데 계속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말하는데 어부야비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사모펀드 논란 법적 문제 없다. 이전에 서울대 복직할 때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장관 되면 또 휴직하게 준 무서운 병후 법꾸라지 이러더니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사실 괜찮은 거긴 하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본인이 했던 짓거리가 뭐였어요. 계속 자기 SLS의 무주악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밀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위선처리고 내로나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산음행에서 사회주의와 노동자 중심 딱 북한 사회를 꿈꿨던 과거를 부끄럽지도 않은 사람이 본인은 또 법한 도투자에서
영수익을 말하고 가족들은 나랏돈 꽁치 고세 그만 내서 상속받고 다른 여러 이해 안 되는 정황이 많고 여러 의혹을 봐도 법적인 문제만 없으면 괜찮다고 하고 이 장관이 란 사람의 자격 마인드 그 위선적인 행태 자체를 비판하고 싶은 겁니다. 맨날 이래 봤자 좋은 외모 이제는 무슨 조금 닮은 미모까지 나오죠.